네, 2023년 3월 18일 이정훈입니다. 그그달 좌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그달 이 그그달들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네, 언제부터 이런 행동과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가끈 전술. 네, 가끈 전술 아시죠? 김일성이가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 한일협력이 남조선 지탱하는 핵심이다. 한미동맹은 끊기 어려우니까 한일협력을 끊어라. 그러면 가시라고 하는 거는 양쪽에 이렇게 내려와서 묶어야 되니까 한쪽 끈이라도 끊어지면 가시 벗겨진다. 가끈 전술을 구사하라 그랬는데 지금 가끈 전술이 펼쳐지니까 이 좌파들이 갑자기 애국 우파 코스프레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네,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 하면서 또 그때 NSC 사무차장을 하면서 저랑도 많이 부닥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평화정책 자문위원장을 했었죠. 그런 그가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 재판을 받고 있죠. 거기에 나와갖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쌍방울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이북에 주고 또 뭐뭐를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쭉 한 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해석을 놓고 이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중앙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어 법이 생겼지만 모든 관계는 중앙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것에 변함이 없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어기고 경기도가 추진했었죠.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할 권한이 없으며 이 때문에 대북 송금 대가로 쌍방울이 돈을 보낸 거는 돈을 보냈다고 해도 경기도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니까 무슨 명분으로 돈을 줘도 경기도는 도와줄 수 없다. 지금 이화영 살리기에 총력이 나선 거죠. 이화영 운동권 출신입니다.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특히 이재명 주변에는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지. 이종석 씨는 송명철 아태 부실장에게 쌍방울이 중국 심양에서 300만 달러를 준 게 2019년 11월 27일인데 이때 경기도는 북한의 이재명 당시 지사를 초청해달라는 공문을 이북에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이종석 장관이라고 지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시기다. 2019년 11월 27일이 뭔가 하면은 이 문재인 씨가 이북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로 규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이런 거야 하고 다시 2019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또 만납니다. 그때 또 노딜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언론이 노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노딜이죠. 그때 문재인 씨는 그 회담에 자기도 끼겠다고 타협기를 들고 쫓아갔다가 끼지도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악수하고 하면서 삼자회담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주 웃기는 대한민국 체면을 구기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죠. 그게 노딜입니다. 그 두 번 노딜로서 김정은이도 안 되는구나 확인하고 나서는 야 문재인 네 말 믿고 트럼프 만나면 뭐 될 줄 알았더니 다 속았네 하면서 야이 조평통 시켜서 선거했나?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뭐 그렇게 욕을 해댔죠.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누가 나오든 간에 북한이 만나줄 수도 없고 또 제재도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판국에 이 대한민국에 있던 좌파들 북한의 묘목 보내기 운동, 밀가루 지원 운동을 합니다. 이 묘목 보내기 운동에도 이제 쌍방울이 참여를 하죠. 이 묘목 보내기 운동은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송영기를 찾아가서 송영기는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뭐도 해주고 이 묘목이란 게 북한에 나무 심어주자는 건데 누차 말씀드렸죠. 묘목값은 1,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성금이라고 5만원씩 내면 49,000원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북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이 쓰는 거지. 자기네 생계형 사업을 하는 거고 이북 갖다 주는 겁니다. 검찰이 그래 근데 그때 이런 사업 묘목 사업 밀가루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중앙정부는 이미 하노이 노딜 판문점 노딜 때문에 셧다운돼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추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화영 쌍방울이 한 게 뭐가 이상하냐. 근데 이종석은 딱 잡아띄고 있는 겁니다. 참 이종석 씨가 잊을만 하니까 튀어나왔네요. 네. 이렇게 대북제재 때문에 안 된다 잘 지켰다. 아이고 대북제재를 깨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오죽하면은 박지원이를 국가정보원장을 시켰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종석이가 참여하고 또 기타 등등 이 참여한 뭐 자문회의인가 열어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시키면 이 문제 풀겠나 그래서 박지원 씨를 해보자 그랬었죠. 그때는 그렇게 꾀를 냈던 이종석 씨가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꾀를 냅니다. 그달이죠. 오늘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규모 윤석열 방일 규탄 시위가 있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민주노총 등 610개 시민단체가 만든 한일역사 정의 평화행동? 한일역사 정의 평화행동? 정인지 평화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열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참여했다 그러면 나는 진짜 이거 민주노총 들어가게 되면 어이구 뭐 근데 이것들 두 개 내세우면 자랑인 줄 알고 항상 먼저 공개합니다. 여기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참여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사죄와 배상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고 절규하고 국민들은 제발 자존심을 지켜달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의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모든 것은 깡길이 무시하고 일본 입맛에 맞는 대로 모든 것을 바치는 조공 외교를 왜 했느냐고 따졌는데, 자, 이 국제정치도 모르는 이러한 답답한 정치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라고 하나요? 귀머거리라 그래야 되나? 맨잭이라 그래야 되나? 자, 봅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 이북은 우리 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법이 이북에 펼쳐진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정치에 의해서 정전체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국내법으로 외쳐봐도 국제정치, 이 정전체제는 1953년 7월달에 맺은 정전협정문에 의해서 디밀리터라이즈드 존, 군사분계선을 긋고 그 이북은 북한이, 이쪽은 남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전협정은 유엔군 사령관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사인한 거죠. 뭐 국가 간의 조약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런 협정문 같은 것들이 이런 걸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내법인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국내법이 힘을 발휘 못하면 국제법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국제법을 저렇게 뻔히 살아있는 그거는 인정하면서, 아니 북한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도발하면 안 된다 정전체제 주장할 때는 하는 이 자들이 일본 문제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국내법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때 달라요. 이재명도 안 빠졌죠. 그 전에 이정미 씨 얘기 한번 더 해줄게요. 이 양반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곧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 제주도 수산업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바다에서 먹고 사는 제주도민 생존권은 파탄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일본 총리 면전에 핵 오염수로 우리 국민 생존권, 안정권이 짓밟힌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멍청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이런 바보 같은 주장. 더 쉽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1945년 8월 6일일 겁니다. 이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보게 되면 동쪽, 태평양 쪽에 있죠. 동경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해왔던 물을 방류합니다. 그 물이 나오면 일단 태평양으로 가겠죠. 그게 일본 열도 남쪽으로 돌아서 부산 쪽으로 오거나 제주도로 온다는 양은 좀 적겠죠. 그죠? 히로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서 배를 타면은 그 전에 부간 페리 시모노세키가 있는데, 시모노세키 부근이 일본 본토 제일 남쪽이잖아요. 큐슈 가기 전에. 그 부근이 히로시마입니다.
거기서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45년 8월 6일. 그리고 그 시절은 비가 많이 오는 8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도 아니고 원전 껍데기가 터져갖고 가스가 분출하면서 핵물질이 나간 거죠. 그리고 비에 의해서 그 물질이 땅으로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류하는 물은 뭔가 하면은 이 후쿠시마 원전 뒤에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지하수가 흘러요. 지하수가 흐르면서 밑에 원전 밑바닥을 쓸고 지나가죠. 그래서 그 물을 다 가둬놨던 겁니다. 그것도 못 나가게 하려고. 근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방사성에 오염된 게 아니라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아주 농도가 낮은 물이죠. 근데 1945년 8월 6일에는 원폭이 터져서 원폭 방사능제가 있는 그 지표로 비가 떨어져서 그 물이 모조리 일본 본토 남쪽으로 나왔고 그 물들은 남해로 흘러들었다고 보이니까 제주도하고 부산은 오염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오염돼가지고 방사능병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9일날 떨어지는 게 나가사키에 또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큐슈 북쪽입니다. 큐슈 북쪽도 그때 8월 9일이니까 비가 왔었다고 봐야죠. 며칠 후에도 반드시 오죠. 그러면 방사능 물질이 흘러내리면 북쪽으로 흐르면 제주도로 오는 거지.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방사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후쿠시마는 훨씬 더 약한 거고요. 제발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원래 해양투기라 그래서 방사성 물질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한 10m 물속만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방사성. 그래서 핵 폐기물은 원래 바다에 투기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다에 들어갔어. 해양 생물이 그걸 먹고 그 해양 생물을 또 다른 놈이 먹고 하다가 사람이 먹으면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바다에 투기하지 말고 인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바꿨을 뿐이죠. 몇 해 전인가 한 20년 되나요? 러시아가 자기네 원자력 잠수함 폐기하면서 그때 그것도 아주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핵폭탄과 같은 농도를 가진 건데 그거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물을 내보내면 후쿠시마 어민들, 그 도호쿠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일본 동경에 면한 일본어로 얘기하면 오모테 니홍, 일본 동쪽에 있는 어민들 다 타격이 있는데 전혀 안 입습니다. 걱자도 하지 마십시오. 일본에서 난리가 나면 먼저 하지 왜 한국이 떠들어? 이런 걸 선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3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다. 상식에 반하더라도 일본 비위만 맞추면 된다는 것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글쎄요. 용서해 주는 게 하수인인가요? 오히려 더 대형의 길 아닌가? 아니,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맨날 국가와 국가 간에 뭘 합니다. 전쟁을 하던 축구 시합합니다.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사과해라 맨날 그럽니까? 지금은 진 거지. 졌잖아요, 1910년.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국력에 있어서는 일본하고 지금 대등한 수준까지 왔으면 그럼 그래. 그까지 돈 우리가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나오고 대형처럼 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일 합방조약을 무효화했죠. 그 무효화하지 않으면은 우린 계속 식민지로 있으니까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도 인정받고 이렇게 쭉 살아온 건데 그게 하수인의 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잡은 거지. 지금 어떻게 하든 이렇게 공격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촛불 행동까지 나와갖고 떠들어댑니다. 이정미 대표가 많이 떠드는데 지소미아 원상복구해서 한일 군사협력으로 간다. 이게 군사협력으로 가는 거랑 한일 우리가 일본에 조공외교 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북한이 겁을 내는 거를 이정미가 대신 떠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집회에 푸른색이 민주당 색깔이고 한데 푸른 풍선과 더불어 태극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 태극기를 그렇게 안 드는 게 좌파들인데 지금은 다급하니까 애국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종석이는 대북 제재를 주장합니다. 그때 달라요. 역가근 전술을 막으려고 애국자 코스프레까지 하는 좌파들입니다. 그달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해찬 씨까지 나왔어요, 이번 시위에. 이해찬, 박홍근, 이재명, 삼총사 또로록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사실이 없죠.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친북, 친공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태극기와 대북제재를 주장한다. 그 비참하고 웃기는 현실을 오늘 고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